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금요일 날 천안에 사는 분인데, 어머님이 좀 시골에 이렇게 떨어져 계신데, 그쪽에서 75세인가 됐는데, 이제 생일 잔치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집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부페를 알아본다고, 부페 검색하다가 사주 부페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분인데, 삶이 고달파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시간이 좀 나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럼 한번 이름하고 내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결과는 내가 월요일 날, 즉 오늘이죠? 월요일 날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주인데, 사주하고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게 사주를 보완해서 이름을 이렇게 좀 원래 지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상하게 사주의 약점이 이름의 그대로 약점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똑같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름이라는 게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이름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잖아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좀 보면은 이름이 최규군이요. 최주군. 이름이 좀 발음하기 힘들죠. 아버님이 이제 군인이어가지고 그 어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 아들내미 이름에다가 이렇게 군자를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주군 씨 사주하고 이름을 한번 이제 분석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최주군 씨 사주는 경술년 병술월 갑신일 개유시에 태어나셨대요. 자, 이 사주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이 갑목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제 뿌리를 내렸다고 보고요. 자갈밭이지만 뿌리 내리기 위해서 힘들었겠죠. 어찌 보면 그래서 또 삶이 고달팠는지 몰라요. 이 나무가 이 자갈밭에다 뿌리 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물기도 많지도 않고 수분이 많지 않죠. 여기 장대에 있는 임수는 있지만 이게 바위니까 바위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직접 내릴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 타고 들어가서 다른 자갈밭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주가 힘든 사주, 약한 사주죠. 기진맥진된 큰 나무가 이렇게 바위 위에서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야. 옆에 보면 또 금이 바위가 있죠. 여기 또 이거 자갈로 모을 수 있죠. 큰 바위 옆에 자갈, 또 자갈이 박혀있는 토. 이 환경이 이렇게 안 좋다고 보시면 돼. 이 갑목이 뿌리 내리면서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 거기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 이름이 참 이 사주가 보통 우리가 신강신약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닌데 워낙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쓰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수가 하나 있고요. 이 수가 하나 있죠. 목이 하나 있어요. 8글자 중에서 화가 1자, 토가 2자, 금이 3자. 그러면 수하고 목이 이렇게 4편이라고 그러면 글자로 보면 2자고 나머지 6자는 내 힘을 다 빼는 힘들이죠. 자, 그렇게 이 이론으로 봐도 힘든데 물상으로 설명드리면 너무 쉽게 이해가 가시죠. 이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바위 위에다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바위 옆에다가 이렇게 이 자갈밭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고 또 옆에도 또 자갈이죠. 그러니까 이 지탱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 이 상태에서 물이 또 적게 나오죠. 이 비가인데 이 약한 빛 속에서 그 빗물을 먹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일단 이 옆에 보면은 이게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경금, 신금, 유금인데 이 술토는
신유술에서 전체 이 가을 기운으로 여기 이게 다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사주의 특징은 이렇게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금극목, 금극목 이렇게 다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목을 극하죠. 그런데 이게 또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제 관인상생이라고 그러는데요. 관인상생. 요 관이 나를 직접 치는 게 아니고 요 인성을 돕는다는 거예요. 즉 금생수가 되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잘 돌아가는 정말 사주가 어찌 보면 구사일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 개수가 없었으면요 이 나무는 벌써 죽었죠. 지금 이렇게 금이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요 개수가 아직 물을 이렇게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이 유금이라든가 신금, 그 다음에 여기 신유술, 금국, 천간에 떠 있는 경금까지 다 합쳐서 이 많은 금기운이 수를 통해서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인상생 구조. 잘 아시죠? 관인상생. 즉, 생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극하는 걸 이렇게 잊고 탐생망극이라고 그러죠. 요렇게 돼서 요런 사주 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간목이 살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고달픈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이 많다는 거는 나를 치는 거거든요. 칠살이라고 해요. 나를 치는 거 이렇게 쳐. 이 병화가 있는데 이게 하나 가지고는 너무 약하죠. 여기에 요 온통 주위에 에워싸여 있는 이 금기운이기 때문에 화기운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막아주긴 막아주는데 이 너무 강한 기운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몸이 고달픈 삶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요. 운에서 보시면 이제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수목운이 오니까 이제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뜯어보면은요. 지금 43세 신묘대운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는 천간에 또 금이 들어왔죠. 지지에 묘가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묘술합화돼서 조금은 벗어났다고 보는데 실제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죠. 그래서 이 대운에서도 큰 틀에서는 받쳐주는데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완벽하게 이 간목을 생할 수 있는 여건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운도 마찬가지죠. 올해 신축년인데 또 천간에 금이 왔죠. 예. 이렇게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름에서 보면은 최주군인데, 이 자원형에 보면은 지금 토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토가 많죠. 월지를 포함해서 두 자니까 토가 강한데 또 자원형이 토로 되어 있고, 요 화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병화는 여기에 지금 정화, 뿌리를 내리고 있죠. 정화 두 개에다. 그래서 실제로 토보다는 지금 필요한 게 수기운이 필요해요. 이게 개수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지 이렇게 많은 금기운을 받아가지고 바로 간목으로 넘겨줄 수 있는데 이 개수는 상당히 약한 기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금기운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 금기운이 강한 금기운을 내가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받아갖고 조금씩 넘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대로 통과를 못하니까 이 기운이 나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 대신 수가 와야 되고 밑에 있는 화 대신 목이 와서 이 목 지금 외로이 혼자 있기 때문에 간목이 하나 더 있을 정도 돼야지 이 금기운을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여기는 임수 같은 정도의 큰 물이 있어서 쭉 빨아서 나한테 줬을 때 병화가 떠 있으니까 늦가을이지만 나름대로 광합성 작용을 하면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일단 화 대신에 수가 와야 되고 요 수는 임수가 오는 걸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목은
간목. 예. 이렇게 왔을 때 이 사주가 좀 숨을 좀 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명에서 도움이 안 되죠? 이름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을 여기에서 받쳐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많은데 이 나무가 흡수한 물이 쭉 빨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많은 금기운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줬을 때 금생수가 돼야 되는데 이 개수가 이거를 다 받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 항상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간목이. 이런 상태에서 수만 강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수기운을 많이, 이 화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화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즉 입력보다는 수의 출력 아주 적은 양의 지금 물을 빨아들였는데 많은 양의 물을 지금 빨아서 이 병화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을 보면은 이제 목으로 이런 경우는 금금목 되죠. 이럴 때는 발음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시면은 최, 주, 군 여기서 발음할 때 꼬이죠. 그래서 이 극이 되면은 발음할 때 꼬여서 내가 전달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파장이 좋은 파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을 받는 구조로 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발음하기가 좋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음양조화를 보면은 남자니까 홀수인데 지금 홀수가만 이렇게 계속 있죠. 여기에 음이 없죠. 이렇게 되면 음양조화가 안 맞으면 모든 게 다 어긋난다고 보시면 돼. 수리를 보면은요. 12, 18, 16, 20, 27 사회생활할 때 사회공에 들어간 10회 여기서 이 별표 적색으로 그려지는 이 별표는 이게 공망자래요. 이 부모덕이 없다고 나와요. 이 자에. 자, 아버지가 군인,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덕이 없다. 자,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몸이 아프다고 그러죠. 지금 배우자궁, 자식궁. 자식궁의 27핵은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자리도 되는데 27핵은 어느 거냐면 돈이 모아지질 않는다는 거야. 내가 뭔가 하는데 근근히 얼마를 좀 모아놓으면 또 나갈 일이 생기고 27핵은 그래서 빈수레가 될 함정의 수라는 거야. 27핵이. 이 겉은 멀쩡해요. 27핵 가면 우리가 장명사전에 보시면 이게 길수로 나와요. 그런데 작용력은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이 16수도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정이 많다. 혹은 내 어떤 정이 많고 인정이 있다 보니까 남의 어떤 부탁을 박절하게 거절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사회생활이라든가 어떤 살아가면서 남의 어떤 좋은 의미에서는 남을 도와주려고 하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16수가 있으면 귀가 얇아서 한번 크게 당한다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요 18수는 상당히 좋은 술인데 추진력이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도 있고 천리안인데 이 주위에 있는 환경이 모두 수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작용이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상당히 고달프다는 거예요. 육친떡이 없어 고달픈 이름. 이 수는 상당히 내 자리에 본인 자리에 좋은데 옆에 있는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그 다음에 형제 자리에도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갑다는 거 나한테. 가정 배우자궁의 공망인데 또 배우자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뭐 생일잔치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엄두를 못 낸대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름에서 보면 수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망이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름에서 이 사주에서 부족한 물을 이름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름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현실적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 지금 이 이름에서 안타까운 거는 이 주자를 쓰던 다른 주자를 써서 자원오행이 수가 되어 있는 걸 써야 되고 군자를 꼭 써야 된다면은 획수는 구획이라 하더라도 요게 자원오행이 화가 아니고 목으로 되어 있는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쳤을 때 조금 더 여기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운의 흐름이 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최주근 씨 사주하고 이름 감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 내서 이렇게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도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